자, 지금 요 단원 도함수의 활용 2부터는 일단은 이전 단원들을 당연하게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유하는 단원이 당연히 접선이거든요. 접선 파트 부분. 그러니까 접선 파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문항들이 여기부터는 지금 직접적으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의 2부터는 직접적으로 수능이랑 연계가 된다는 게 포인트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이랑 연계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적 선택하는 사람들은 미적분까지도 좀 영향력이 좀 많다는 거, 좀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형 문제를 빼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사실상.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맨날 얘기하지만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수업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뭔가 너희들은 사실 그런 게 있잖아. 시험이 끝났으니까 막 한 달간 축제 느낌이야. 뭔가 그냥 되게 쉬는 기간? 뭔가 재충전을 한 달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연속성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부터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지금 진짜 한번 곱씹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시험 대비 스타트를 했을 때 사실 마풀 그 유형이 많은 교재를 들어갔잖아. 근데 유형이 많은 교재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유형을 기억 못해서 그 유형을 공부하다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대체적으로. 근데 공부하는 시간을 왜 그때 갖냐는 거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응?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시험 대비는 요거 시작하는 거 위에다가 쌓아야 된다는 거. 절대 마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어요, 사실상.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요? 일단 자, 유형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도 단원에서 y는 fx라고 하는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y'이라고 하는 도함수의 형태를 배웠잖아요. f'x라고 하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무엇이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정보를 줬었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정보를 줬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려줄 때 최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x좌표를 점점 대입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값들의 점들의 y좌표들을 하나하나 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의 점들을 찍어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점을 지나면서 여기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얘 하나밖에 없을까? 그건 아니겠지.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그 사이에 얘가 모두 다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에 직접 대입하는 방식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이용을 하자? 방금 이야기했던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가 어떤 구간 안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정도를 조사를 해주자는 거지. 1단계로. 그러면 442번 다시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겠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양수값을 가져주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 읽는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조건은 f'x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항함수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다고.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은 극소값처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구부러지거나, 그게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근데 너무 의문 갖지 말고 그냥 증가한다는 조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생각해줘. 지금 현재로는 이 논란 때문에 뭔가가 막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문제는 한 문제도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증가한다는 조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다. 끝. 됐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가
이제부터 진짜 수학 부익부 빈익빈이 시작이 돼. 엄청 심각해.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점 기준으로 이제 본인이 근해 분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어느 정도 갈리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수상을 복습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1학년은 1학년이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부터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고. 그럼 여기부터 이제 전환이 돼서 우린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2차 부등식 정리를 위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눠서 어떤 형태를,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인수분해 정리에 의해서 요렇게로 만족하는 x값은 마사와 2 사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2차 형태로 내려오는 그 지점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쓰일지는 모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46번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3차를 다루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아. 이 전제가 진짜 크거든,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거기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전환을 빨리만 시켜주면 될 거라는 거.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을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f'x, 즉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플러스 6이 함수에서 증가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대. 언제? 항상 모든 x값에 대하여. 됐죠? 모든 x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2차 부등식 형태로 바뀌었다고. 근데 2차 부등식의 형태는, 부등식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다? 양변에다가 y를 달아서 정리를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어? x축에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의 형태가 크거나 같다니까 위에 있거나 만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
왜 꺼졌을까? 가볼게요. 문제 보이는 것처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래서 476번을 보시면은 극값을 갖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주어진 fx가 f'x가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우리는 어쨌건 극값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잘 들어봐요. 극값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를 우리는 극대값,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을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왜 미분, 접선의 기울기를 왜 배우냐, 도함수를 왜 배우냐거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면은 원래 함수를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점을 대입해서 하나하나 찍어내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그 막 옛날 그 사람들 타자기 막 탁탁탁탁 치는 것처럼 진짜 한 점 한 점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원래는 없었다는 거지. 실제로 컴퓨터는 그렇게 찍어내지 않을까? 그 과정이 졸라 빨라서 그렇지? 아마도 그렇게 찍어내야 되겠지.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게 훨씬 걔네들은 나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건 이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점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건데 미분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하자는 거지. 됐죠? 그래서 거기가 시작이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극값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대한 조건을 이해를 하기 위해 우리는 도함수에 대해서의 도함수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판단을 하자는 거고 지금 주어진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2차식이 있는 상태라는 거지. X축을 기준으로 2차식이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존재해? 3가지. 교점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가 존재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0개가 나왔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계속 얘네들은 당연히 다 f'x일 거고 fx는 뭐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fx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fx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만나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그래프의 형태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띈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조건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왼쪽 조건 그렇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 즉 도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는영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x값이 2개여야 하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됐죠? 상황을 외우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상황을 표현을 해보면 사실상 거의 막 12개, 18개 막 이렇게 개수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외우고 넘어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판단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짓을 하는 게 뭐냐면 문제 위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써있으니까 정답을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내버리는 거야 자꾸. 그걸 하지 말라고. 제발 그걸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끝내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우리는 이 상황을 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도함수가 정리가 됐고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경계점에서 A는 사이 바깥쪽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차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다시 한번 주어진 함수가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아요. y' 정리해주면은 2차 함수가 나와지겠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이 3가지의 모든 상황 중에 우리는
여기서는 극대 극소를 모두 다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문제처럼 x축과의 도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이거나 0개여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짝수공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를 정리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됐죠? 정리해주면은 4번 형태가 만들어지겠지요. 뭐라고? 욕하는 거야? 뭔 말? 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해. 나도 진짜로 쌤도 욕을 안 하거든. 욕이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있어 되게 이게 저기지만 이게 가장 큰 거는 나도 남학생의 시절이 있지만 어휘력에 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자, 일단 가볼게요. 자,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의 말을 바꿔보자. 어떻게? 주어진 도함수가 누구야? 3x 제곱 더하기 p2px 더하기 p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x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축과 만나면서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모양을 있을 때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됐죠? 그럼 그래프의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과정은 세 가지. 여기가 중요해. 함수값, 판별식,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함수값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대입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을 해주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줘? 그래프가 bx 더하기 c의 모양일 때 꼭지점의 x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로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것까지. 여기가 딱 수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딱 마지막 유형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나와도 이상함은 없음에도 여기 이상은 더 이상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면 돼. 요번 숙제 분량에서 왜 여기까지만 써도 되나요? 왜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나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왜 여기까지 하는지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의 값이 양수값을 가져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은 3-2p 더하기 p 빼기 1이 양수값을 가져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일단은 여기에서의 계산 결과는 p의 값이 2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고, 한 번 더 이번에는 1을 대입을 해주면 3 더하기 2p 더하기 p 빼기 1도 같은 방식으로 양수인 걸 만족을 해줘야 되겠고, 3p가 마이너스 2니까 p의 값이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것만 해도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방금 문제는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친구의 값이 양수일 때를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도 있지. 됐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무조건 두 개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 여기다 쓸게요. 짝수공식 판별식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정리해준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야 하겠죠. 됐죠?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일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래. 그럼 무조건 이 그래프만 되냐는 거지. 근데 어떤 발레가 존재를 해? 이렇게 생긴 거.
함수값은 둘 다 양수값이 나왔는데 x축과의 교점은 두 개인데 안쪽에서 뚫고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거. 근데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였으므로 2a분의 마이너스 b를 정리한 값이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됐죠? 차근차근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자 봐봐,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요 문제 정도의 레벨이 사실상 가장 제일 복잡한 형태인 것 같거든.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복잡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문제 유형은 끄트머리까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외워야 돼. 사실상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별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 자리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야. 다른 정보들을 넣고서.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본인이 맨날 강조하는 근해 분리라고 하는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됐고 정리가 조금 힘들어, 여전히. 그렇다면은 얘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함수값만, 이 문제, 어떤 문제는 함수값만 해도 정답이 나와. 어떤 문제는 꼭지점 끝에까지 해야 돼. 어떤 문제는 판별식까지만 해도 돼.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달라지는 이유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까지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정리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486번은 특히나 2학기 때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른 영향이 좀 더 있을 거거든. 자, 뭐냐면은 fx가 4차 함수일 때 극소값을 갖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4차 함수인데 x 4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됐지? 그리고 극소값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근데 fx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점을 찍어내는 것밖에 없거든. 그 짓을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을 하자? 도함수를 이용을 하자는 거고, 까지. 됐죠?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4x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a라고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 그래프가 이번에는 3차 함수의 개형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됐죠? 그리고서 중간을 뚫고 가는 이렇게 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생긴 셋, 이렇게 셋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x축과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지금 수투를 하면서 미적분 연계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야 돼. 미적은 미적대로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끝맺음을 하고 가야 되고, 이 4차 형태를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3차 함수의 개형이 좀 이해가 됐다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은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때 x축이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얘는 뭐 어디 있어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꺾이는 지점까지 지날 때 세 군데로 분리할 수 있겠고, 지금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정리가 되는 그래프일 때는 중간중간 끊어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자, 이때는 근데 무슨 값을 가져? 대값을 갖겠지. 여기도 극대, 여기는 뭐 지금 정리가 안 됐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똑같구나. 여기도 극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됐죠? 여기는 뚫고 내려가는 지점은 아니니까 여기는 없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뚫고 들어가니까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뚫고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어떤 경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노란색의 형태를 지날 때에만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9개에 대한 개형이 완전히 다 이해가 돼야 돼. 그게 되고 나서 이야기할 문제라는 거야, 결국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나가는 유형이 첫 번째가 뭐였어? 그래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두 번째 유형은 극대극소값에 대한 그 꺾이는 지점에다 포커스를 뒀어. 세 번째는 그래프에 대해서 문자를 다 안 준 뒤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3차 함수는 구조상 극대극소가 둘 다 한 번에 가지고 가거나 극대극소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됐죠? 근데 4차 함수의 경우는 지금 도함수를 미루어 봤을 때 극대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오로지 극소값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가 딱 이렇게 생긴 그림의 형태라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그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fx의 도함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테고 도함수가 어쨌건 0이 되는 x값을 하나를 발견한 상태가 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리는 이 파란색 라인의 줄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a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x값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0이 등장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점에 0이 아닌 지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정리 봐봐요. 지금 빨간색 별표 친 요 박스 형태의 라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 질문을 너무 받고 싶어. 시험 대비는 다시 시작이 되잖아. 우리는 학교가 아니잖아. 니네처럼 시험 대비가 끝났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노는 게 아니야, 사실상.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 왜 이거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요. 끝내놔야 돼. 맞풀 가서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는 따로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어제 이제 좀 시험 기간들이 좀 끝났으니까 나도 내 직종에 있는 친구들도 없지만 뭐 이제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지인들은 이제 친구겠지 뭐. 아무튼 뭐 걔들도 좀 이제 여유가 되니까 그냥 좀 각 만나가지고 이제 좀 뭐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연차가 좀 더 나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도 그랬고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딱 그거야. 이거 했는데 왜 틀려 이런 느낌? 그냥 그런 것들. 근데 했긴 했잖아. 팩트가 그렇잖아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어제도 그냥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야. 이제 나는 내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내 생각이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내가 똑같이 나는 계속 성장을 할 거 아니야. 나도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잘하지 않겠어? 재작년보다는 좀 더 스킬이 좀 더 늘었겠고 좀 더 이제 뭐라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보고 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대로잖아. 내년이 되면은 나한테도 뭐 제2의 뭐 경환이가 있는 거고 뭐 제2의 혜원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냥 너네는 올라가서 졸업하고 넘어가겠지만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2의 다른 친구가 여기를 채울 거 아니야. 근데 그럼 걔네들은 경험치를 뭐 요즘 유행하는 회귀물처럼 과거로 되돌아와도 내가 늘었다고 해서 한 번에 팍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내 눈은 이미 높아져 가는 거야. 여러분이랑 같이. 근데 학년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근데 1학년, 2학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가끔씩 고3 수업을 하다가 중1을 들어가잖아. 뭐가 이상해. 왜냐면은 분배 법칙을 못하고 있잖아. 분배 법칙을 알려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킬 부족인 거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은 지가 좀 됐어. 나도 좀 됐어. 어차피 얘네들은 알려줘도 못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좀 두는 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 쫓아가기에는 너무 늦어. 그러니까 늦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손해겠지만 본인한테도 손해야. 왜냐면은
천천히 해서 끝에까지 왔을 때 완벽하게 구사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뿐이야. 반복의 횟수를 늘리는 거지, 차라리. 근데 횟수를 늘리면은 여기도 전제가 하나 있어. 이 횟수 안에 공부를 한 번은 하겠지. 라는. 근데 숙제가 아니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방금 이야기 같은 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봐. 고민 좀 많이 해보고, 나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도 나만 혼자 시킬 게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좀 질문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 참고로 서고는 시험 시작도 안 했어. 내일도 시작 안 해. 수요일부터 시험 봐. 수요일날 니네 저기 뭐야 비행기 타고 쭉 갈 때 시험 봐. 문자 하나 해줘. 잘 보고 있냐? 잘 봐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렇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자, 다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그래프가 증가 감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극대극소값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극대극소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의 여부. 네 번째 형태가 이제 최대 최소입니다. 됐죠? 유형 정리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최대 최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까지 밟고 왔잖아. 최대 최소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래프를 이용을 하기로 했죠. 근데 우리는 현재 기준으로 2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아? 현재? 그럼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y'은 6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10이라고 정리가 됐고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로 정리를 해주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각각 마이과 1이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때 x값이 2일 때라고 하는 점의 기준이 지금 마이너스일 때의 함수값보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거지. 방법이 없어. 1차적으로는 뭐 해줘야 돼?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둘 다 대입해주는 것밖에 1차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2를 실제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플러스 24 더하기 3이니까 마사 23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2를 대입을 해줬더니 16 더하기 12 빼기 24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28이면은 4니까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됐죠? 한 번 더 1을 대입한 함수값도 똑같이 구해주면은 5, 마 7, 마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의 y값을 최대, 가장 낮은 지점의 y값을 최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정답을 2번을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자, 한 차원 더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뭐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져 있을 때 아니야. 됐죠?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고, 주어진 4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12x 세제곱 1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2가 되겠고요. 12를 싹 다 묶고 12x 제곱을 묶어주자 차라리. 그럼 여기도 똑같이 더하기 12로 묶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그대로 12 곱하기 x 빼기를 묶어주게 되면은 x 제곱 더하기 1이 만들어지면서, 틀렸니? 됐죠? 그러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x값이 1일 때만이 유일하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결국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1이면 된다는 거. 모두 기본 형태라서 여기 빼도 될 것 같고요. 활용은 다른 걸로 안 하고 50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출문제들을 만나보면은, 기말고사 범위 기출문제들을 만나보면은 모두 다 최대 최소 여기 영역들을 대체적으로 펌을 많이들 하거든. 여러분들 나간 시험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야 사실상. 근데 이쪽 부분 범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갑니다.
최대 최소를 얘기했으니까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근데 주어가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원기둥의 부피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자는 거지. 근데 기둥, 그러니까 뿔 안에 기둥이 내접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모양에서 지금 보이는 삼각형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찾아가자는 거. 됐죠? 수상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이 모양이 나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을 하자? 닮음을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밑면에 여기서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정리를 해줬을 때 지금 주어진 삼각형의 형태에서의 밑변과 가로와 밑변과 높이에 대한 길이가 3과 15 1대 5를 유지를 하므로 밑변이 x일 때의 남은 이 윗부분의 높이를 5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원기둥의 높이 길이를 15 빼기 5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기둥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밑면의 넓이 x제곱 곱하기 높이 15 마이너스 5x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뭐가 나와? 3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겠지. 계산 결과가 치역이 부피인, 그럼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면은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겠죠. 요 내용은 적분법이랑 또 연결이 될 거예요. 됐죠? 아, 미안. 미분법, 그 변화율 부분 파트로 연결이 한 번 더 될 거야. 그래서 문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서고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까지 나오거든. 극대극소까지. 딱 극대극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진짜 개 양아치인 거야. 왜? 나 켰니? 왜 양아치 같냐면은 극대극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극대극소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과정이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인 적분법에는 또 녹아있어. 거기서도 써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 활용이 들어갔어. 그래도 어차피 뭐해? 어차피 뒤쪽에 변화율 파트,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뒤쪽에 있는 변화율 파트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또 쓴다는 거지. 결국은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 자, 다음 505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그림 보이는 것처럼 정황상 조금씩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거든. 일단은 첫 번째, 이 친구에 대해서 fx에 대한 식을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생을 하니까 a값은 기본적으로 양수를 깔고 갑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y 절편이 양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d의 값도 양수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이 두 가지를 먼저 깔고 가셔야 돼요. a는 당연히 그래서 양수, d의 값도 양수인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주어진 식의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인 알파 베타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f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겠고, 그래프가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한 친구는 베타, 한 친구는 알파인데 베타 쪽이 조금 더 큰 양수값을 갖는다며.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모양인데 양수 쪽이 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양수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아까 a가 양수였으므로 b는 무조건 음수여야지만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양수, 음수가 둘 다 양쪽으로 퍼져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인 3a분의 c는 무조건 음수인 걸 볼 수 있겠죠. 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c의 값은 똑같이 음수인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좀 클 것 같아. 이 5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풀 수 있냐야. 사실상 내가 한 걸 쫓아가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는 과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f'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fx 그래프는 뭐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값 발생을 하겠고, 나머지 구간에서 극소값이 발생하는 친구는 찾아볼 수 없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극소값이 발생하는 1번, 2번은 처음부터 정답이 될 수 없겠고, 일단 x값이 마이너스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극소값이니까 안 되겠고 정답은 당연히 4번밖에 되지 않겠죠. 됐죠? 이번 거는 해설지 분량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해설지 분량까지 준비를 했고 이 교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방학기간 끝나고서 했었던 거야. 한 바퀴. 그래서 했었던 거고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꼭 지어서 질문은